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슈퍼트리. 슈퍼트리 이름부터 네, 이름부터 뭔가 좀 아주 뭔가를 알기 어려운 네, 그런 네, 이름이긴 네, 한데요. 네, 네. 최성원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슈퍼트리 개발사 대표 최성원입니다. 네. 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준가요? 게임이 준가요? 그리고 기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되게 처음부터 날카로운 네네네. 아니요, 본질적인 질문 아니, 푹 들어오시니까 좀 약간 스타트업 당황스럽게 방송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블록체인이 뭐다 이런 거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네, 그러나 네. 자세히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한 최성원 대표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대표님께서 벌써부터 이게 날카롭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 앞으로 가면은 네. 저희가 큰일이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기술 내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 접근 방식은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공 데이터베이스. 예, 네. 공공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이게 공공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이 어떤 특정 회사나 뭐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퍼블릭 DB로 저희는 바라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로컬 DB가 아니라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장벽이나 그 예를 들면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유저 간에 이제 C2C 거래를 할 때 장벽이 좀 사라지는, 그러니까 허들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고 그 글로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기반이라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이제 공공 DB이자 서버라는 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원칙, 기준, 가이드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뭐 블록체인이 플랫폼이 돼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 스토리지 저장소인데 네. 이 저장소의 소유자가 이제 공공성,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인이 아닌 거죠. 네. 뭐 그 주식회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이익 집단도 아니고 어떤 뭐 컨소시엄 형태로 된 그 이해관계자끼리 모임도 아닌 공공성을 가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이고 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2P,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끼리 이제 연결이 쭉 글로벌하게 이제 네트워크망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대표님 저희 이거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 대표님 그거를 실제적인 뭐 저희가 만든 게임 한 가지를 그렇죠. 예를 들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어떨까요? 게임을 그럼 만드셨고 그 게임이 아까 블록체인이 적용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돼서 어떻게 지금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도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한 해주시면 15개월, 16개월 정도 라이브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15개월 16개월. 예, 그 크립토 도저라는 타이틀 크립토 도저. 도저. 예. 네. 저희가 이제 오픈하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등을 찍어서 오,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 예, 블록체인 게임 게임에서. 뎁 게임이죠. 네. 뎁이라고 하는 그 게임 랭킹에서 저희가 이제 1등을 했었죠. 네, 전 세계 1등을 하셨던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을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해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러면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아까 크립토 도저 게임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를 저희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했죠. 서비스요. 네, 네. 네, 네.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PC 버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제외하다고 하시니까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는 접속할 거네요?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뭐 VPN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IP 이런 걸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버추얼 프라이빗 그걸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우회하거나 이럴 경우만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은 있죠.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연결로는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한국에는 네. 서비스 안 하고. 자, 있고. 그러면 그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네, 혹은 뭐 PC에서 어떻게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뭐 그냥 일반 게임처럼 보이는데 게임을 하면 이제 그 아이템, 뭐 캐릭터를 얻게 되죠. 네. 그럼 그 캐릭터를 그 도저 인형을 얻게 되면 그 인형이 뭐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잘 아는 뭐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MySQL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이 되면 그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유저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 서비스들은 그 개발사와 유통사가
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유저가 돈 주고 그 아이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권만 있는 거죠. 사용권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이 존속가, 그러니까 개발사와 운영사가 게임을 유지하는 동안 사용 권한은 있지만 개발사나 운영사가 게임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게 되면 예. 아이템도 같이 사라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냐에 대한 요즘 논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게임 쪽 업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장돼 있는 기록되는 저장소가 블록체인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유저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크립토 도저를 오픈하고 나서 좀 몇 개월 있다가 도저 버드라는 게임을 또 후속작을 오픈했죠. 얘도 또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등 도집었죠. 그래서 전 세계 1, 2등을 저희가 나란히 했던 기간이 꽤 있었었는데 지금도 둘 타이틀 다 이제 전 세계 탑 10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크립토 도저에서 얻은 캐릭터를 도저 버드라는 게임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왜 가능하냐면 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고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할 때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이 이제 프라이빗 키 혹은 니모닉이라는 걸 네. 가지고 이제 그 인증을 하죠. 인증을 하고 나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아이템은 내 거기 때문에 그 제3의 게임, 뭐 도저 버드라는 게임에 가서 이 캐릭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도저 버드에서 네. 게임을 막 해요.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또 열쇠라는 아이템을 또 모아서 이제 그 블록체인상 기록을 하면 크립토 도저라는 게임이 다시 와서 상자를 여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자를 열 때 또 좋은 인형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뭐 NC소프트의 대표적인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리니지 1을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탑 플레이어가 돼도 리니지 2라는 게임이 새로 나오면 그 형식과 내용과 캐릭터도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니지 2에서는 다시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쵸, 네. 또 뭔가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런 행위들을 주로 하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게임들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크립토 도저와 크립토 버드에서는 그 크립토 도저에서 모았던 게임이나 그 게임의 아이템이나 어떤 것들을 두 번째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반대로 두 번째 게임에서 획득한 거를 첫 번째 게임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그쵸. 이런 호환성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딱 바로 드는 질문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유저가 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게임 인프라는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슈퍼트리가 게임 인프라, 이 게임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게임에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도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제 현재 라이브 되고 있는 타이틀, 네. 뭐 최근에 오픈한 타이틀은 저희 타이틀은 아닌데 여튼 이제 그 게임 간에 아이템을 이제 그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 구조는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중앙화된 특정 회사에 기속된 것이 아니니까. DB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프로치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아직 넘어야 될 숙제들은 있어요. 풀어야 될 네. 숙제들은 네. 게임 내에서 어떤 밸런스나 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게임 내 가치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네.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뭐였었냐면 과거에 이제 그 총 쏘는 게임 서든 어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슈팅 게임들, 네. 서든 어택. 네, 서든 어택 1인칭 유명하죠. 슈팅 네, 게임 네, 네. 되게 유명한 타이틀이죠. 네. 그래서 게임사가 이제 게임 하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유통을 이제 그 넷마블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작사를 넥슨이 100% 지분을 인수를 하죠. 네. 그러면서 유통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네. 넥슨이 유통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복잡했었던 일이 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냐면 그 서든 어택에서 내가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총이 있고 네.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 거를 유저가 넷마블에 로그인을 해서 캡처를 떠서 네. 넥슨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면 네. 고객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 뭐 간의 이슈로 주식회사 DB 마이그레이션 같은 게안 이해관계자, 되는 뭐 컨소시엄 거군요. 등등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 어떤 충돌로 인해서 그 유저의 굉장히 불편함을 겪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서든어택을 게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뭐 10만 원을 내고 아이템 샀고 네. 뭐 만 원을 내고 아이템 사고 내가 잘 키웠는데
이게 이제 유통사가 변경되는 네. 회사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네, 리셋되는 불편함에 유저가 겪게 되는. 근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넥슨에서 버스 광고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죠. 이동하라라는 마케팅을 이제 역으로. 하셨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뭐 버스 많이 다녔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유료 아이템 혹은 게이머들한테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중앙화된 퍼블리셔의 중앙화된 DB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네.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큰 개념에서는 그래서 물론 아주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숙제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저희는 이제 해결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네. 회사가 이제 슈퍼트리다. 라고 이제 보시면 그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거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황 대표님 또 질문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지금 최 대표님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1등하는 게임까지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는 업계에 있으니까 또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보시는 분이 궁금한 거는 그게 뭐 이더리움 기반이었는지 이오스 기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플랫폼 기반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생태계별로 지금 게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어떤 경쟁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게임류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메인넷을 가지고 공부는 했었고요. 그렇죠. 제일 유명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유명하고요.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더리움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버 개발자 중이다 보니까 네. 실제 하이퍼레츠를 제 맥북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네. 설치해서 실제로 그 리믹스해서 스마트 컨텐츠 짜보고 돌아가는 거 한번 해보고 그 채굴이라는 그걸 한번 해보면서 개발을 해서 경험을 좀 했었어요. 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 소스를 좀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접근을 했었었는데 네. 속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EOS라는 메인넷이 네. 쫙 나오면서 그렇죠.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덱을 만드는 많이 회사들이 옮겨갔죠. 많이 네.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EOS 기반으로 만들었었어요. 추가로. 네. 아니요, 처음에. 처음에. 네. 네. 이더리움 기반도 검토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는 저는 이제 공돌이니까 네.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네, 또 네. 스터디를 했었으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접근하는 게 개발자 접근이어서 네. 설치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어떤 좀 편했죠, 저한테는. 네. 근데 이제 뭐 경영학을 졸업하신 네. 분이나 일반 일반 이용자들이나. 이용자들은 그래서 제가 회사 같이 일하는 파트너한테 해보라고 네.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EOS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네. 스캐터라는 네. wallet이죠. 네. 이더리움에서는 메타마스크라는 네. 게 있는데 네. 그 스캐터를 설치를 하고 네. 진입하는데 엄청난 허들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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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접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대중들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지만 서비스 런칭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좀 더 접근이 편한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이미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 메타마스크가 한 100만 다운로드 정도 있었고 메타마스크도 못 쓰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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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네. 이제 뭐 네. 익스텐션으로 네. 그냥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 쫙 이제 뭐 나오는 완렛이 쓰기가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네. 브라우저 기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어렵죠. 일반 분들은. 일반인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크립토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죠. 런칭하는 시점도 만들어 놓기는 좀 됐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냥 만들어서 뭐 한 회사 많지는 않았지만 네. 테스트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저희는 과거에 이제 게임업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게임이라는 거를 런칭할 때는 뭐 FGT, 네. 뭐 CBT, 그렇죠. OBT에서 CS 이런 하는 절차들이 QA도 있어요. 다 거쳐서 QA도 되고, 거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개발 존, QA 존, 스테이지 존, 리얼 존 네. 해가지고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네, 네, 네. 실제로 만드는 데는 3개월 걸렸지만 서비스까지 런칭하는데 5개월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FGT를 실제로 했죠. 한 40명씩 모아서 또 그것도 한국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렇죠. 한 15개국 정도 되는 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어학원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어학원에 계신- 40명을 모아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유니티 교육센터에 이제 네. 가둬놓고 네. 한 4시간 정도 저희가 1교시, 3교시, 4교시 해가지고 게임을 해봐라. URL만 딱 주고 아. 해봐라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완렛을 잘 설치하는지 그리고 설치하고 나와서 게임까지 진입하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 테스트할 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40명 전원 그 누구도 단 한 해내지 명도 못하는. 네. 메타마스크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객장에서만 주식 투자하신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제 온라인 트레이딩이나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인인증뿐만 아니라 앱 깔고 뭐 자산 이체하고 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했던. 그래서 사실 그때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접어야 되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멤버 그 당시에 한 20명이 됐는데 와 이거를 런칭했다가는 100전 100패 그쵸. 100% 실패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때 심각한 고민을 했죠. 토요일 날 제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FGT 결과를 가지고 물론 이제 2교시 때는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URL 또 추가적인 정보를 줘요. 주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교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하여튼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회의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FGT가 끝나면 FGI를 하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불편한 사항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이탈 부분이 많았던 게 니모닉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니모닉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걸 진짜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지 해서 헬프 센터의 매뉴얼을 그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설치하고 로그인하는지 가입하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죠. 그게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오는 그 구간을 좀 낮췄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게임에 접근하는 거를 쉽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캐주얼 게임도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게임의 접근보다는 블록체인에 로그인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려웠던 게임의 거죠. 접근이라는 게 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 거기 접근해야 맞습니다. 되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결국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뭐 이더리움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가 네,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있고, 네. 리오스가 네, 일부 네, 있고 네. 많이 좀 이탈을 하고 네. 있긴 상황이긴 그러면 하지만 이더리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면 뭐 게임이 얼마나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1등까지 찍으셨다 그러는데 네, 그렇지 그러면 뭐 몇 명이나 사용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뭐 MAU가 됐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사실은 관련된 게임 그 블록체인 기반 게임 통계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볼 수 사실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댐레이더닷컴이나 네. 이제 뭐 네. 그 댐랭키 사이트를 가면 다 있고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DAU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아니라는 네. 거죠. 거기는 이제 페이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페잉 유저, 페잉 데일리 유저인 거죠. 예. 블록체인 게임은 데일리 페이 페잉을 유저입니다. 안 하는 유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지표를 이제 어뷰징이나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블록체인 상에 로그인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결제를 했다라는 게 실제로 액티브 유저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처음에는 뭐야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이렇게 뭐 없어? 근데 이제 그게 결제 유저였던 거죠. 예. 그래서 뭐 1등이 얼마 정도 나오는 우리 홍 대표님 질문에. 그래서 지금 페이 유저가 한 3,500에서 5,000명 정도 사이가 지금 1등 정도 하는 거고 하루에. 현재 알고 있는 지표는 네. 그렇고요. DAU 기준. 우리는 얼마나? 거기서 이제 DU로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저희도 이제 뭐 한 1,000 왔다 갔다 수백 명 이렇게 수백 명 나오고 정도, 결제 유저 수가 그렇게 보면 네. 자 그러면 그 어차피 게임이잖아요. 우리 게임의 재미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게임에 대한 재미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게임의 아이템을 예. 여러 게임에 호환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예. 사실 그게 게임의 재미하고는 또 동떨어진 그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접근성도 최대한 네. 높였다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공감이 예, 되고요. 게임 예. 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성도와 안정성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성도에 있어서는 정말 재미 요소가 강한데 그 재미라는 거는 이제 뭐 할까라고 저희가 게임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이제 그 수집할 수 있는 컬렉션 그리고 컬티베이션 육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코오퍼레이션 협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요소들이 게임 속에 잘 내재화되어 있어야지 그 재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쵸. 유저들이 느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저희가 이제 게임 콘텐츠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게임만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게임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죠. 오픈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매출을 못 만들어내면 네. ROI가 나오기 힘든 네. 구조인데,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많죠. 네. 예,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이제 게임들이 나오는데, 특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네, 네. 뭐 한 일주일에 뭐 몇만 개 게임씩 네. 나오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게임 중에서 어떤 게임을 할까 유저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IP가 입혀진 타이틀들이 많이 또 이제 시장을 한번 훅 지나갔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IP 빨이라고 하는 그 IP가를 가지고 게임에 옷을 입혀 리스킨해서 나온 게임들도 약간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 게임 시장이나 뭐 애플이나 네. 뭐 PC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어떤 게임을 선택할 거냐? 많은 RPG 게임이 있는데 어떤 RPG를 선택해서 게임을 할 거냐인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에 이제 PC 온라인 시대 때는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유통하는 회사만 네. 수익화가 됐죠. 네.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에 보급됐고,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인프라들이 많이 이제 보급되면서 그 대중 매체가 된 거죠, 게임이. 그러면서 게임 만드는 회사나 게임 유통하는 회사도 수익화를 하지만 인플루언서들, 프로 게이머들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네. 매스 어댑션이 되면서 네, 네, 네. 매스 미디어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뭘까?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뭐냐 네. 했을 때 이들도 수익화를 하지만 실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 유저들도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좀 아,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길게 돌아왔는데 예, 네, 이게 네,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아이템이 예. 그 메타데이터의 이제 그 저장. 레벨과 네. 그리고 모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이템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내가 열심히 키웠죠. 네. 레벨업을 시켰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렙을, 네, 6성 만렙을, 네. 7성 만렙 했어요. 그럼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머니 코스트를 10,000원에 구입을 했지만 타임 코스트를 들여서 내가 이제 10만 원이 늘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또 얻게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또 이제 게임에서는 사용성이 좀 떨어지겠죠. 필요 니즈가. 그럼 이걸 이제 다른 유저에게 넘기거나 팔 팔 수가 있는 거죠. 유저 간의 거래. 뭐 한국에도 이미 네. 제도권 안에서 그 뭐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아이템 거래 시장이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네, 공식적으로 하는 다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아이템이 유저 간에 거래하는 거는 제도권에서 서비스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유저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좀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스포트는 이미 게임을 많이 만들어 오셨으니까 아까 그 코인 도저하고 코인 버드 코인 도저버드. 네, 도저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익숙해 아는 그 캐주얼 형태 이렇게 코인이 떨어지고 이렇게 밀리면서 그 이제 코인을 네. 획득하거나 막 인형도 획득하고 이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혹시 추가로 만드셨거나 만들 예정인 뭐 게임,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 네. 어떤 게임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가 돌아갈까에 대한 저희 네. 의심, 저희도 의심이 많아서 네네. 의구심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저희가 시장에서 한번 한 것 같고요. 크립토 도저랑 도저버드랑 그렇죠. 타이틀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에 대한 재미 요소, 게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작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승산이 있을 거냐에 그렇죠. 네. 대한 이제,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면 개발비가 또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에벤이나 어떤 데이터 사이트에서 네. 게임들을 좀 보는 거죠. 실제 라이브 되어 있는 네. 게임들. 어떤 게임이 인기 많나.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에서 이제 저희가 좀 런칭은 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했지만, 뭐 몇 가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조기에 종료를 했거나, 혹은 2, 3년 서비스를 했지만 그 약간 좀 애매했던 타이틀들이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걸 분석을 좀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앤 리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업사이클을 이제 게임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일단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완성도, 안정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게임 완성도는 좋은데 서버가 약간 초반에 이제 좀 잘 미숙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좀 확 올라가지 못했던 타이틀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틀들은 나중에 서버를 보완했지만 이미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타이틀을 저희가 좀 잘 좀 골라서 업사이클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그 좀 가치가 있는 아이템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상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 크로스 프로모션이 아니라 컨텐츠 리버리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컨텐츠 리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게임 아이템으로 저희가 보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이라는 타이틀과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 RPG 게임입니다. 여명의 기사단. 어렵네. 기사단. 신과 함께 여명의 뭐 기사단. 신과 함께 RPG인데 네, 네, 그 타이틀을 저희가 이제 신작이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유명한 아 원래 나와 있었던 게임 네, 타이틀. 유명한 네. 회사가 유통을 했고 유명한 네. 회사 개발했던 타이틀인데 네. 그걸 뭐 한 3년 가까이 서비스했을 거예요. 네, 네. 몰래 가져오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니죠. 네, 네. 계약을 해서 아, 그 아예 그 게임사랑 계약을 해서. 그렇죠. 계약을 해서 아. 이제 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소울시커라는 타이틀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타이틀도 이제 서비스를 런칭했죠 저희가. 네. 근데 그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사가 있고요. 네. 그 개발사랑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네. 그 지금 런칭을 했죠. 그럼 그래서 대표님 네. 그 게임들은 원래 모바일 게임이거나 뭐 PC 게임이었을 거잖아요. 원래 이제 모바일 그 서비스였죠. 네, 그럼 그 게임은 그 형태로도 계속 서비스가 되고 지금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거나 연동된 것도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아예 이렇게 바꾸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과 함께 타이틀은 이제 서비스가 내려간 타이틀이어서 아, 저희가 이제 리부트한 거네요. 네, 리마스터링, 네. 뭐 아까, 리부팅 네, 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리사이클링 같고 네. 소울시커는 구글이나 원스테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타이틀인데 네. 저희가 이제 갤럭시 스토어에 있는 아직 출시가 안 된 타이틀이어서 아, 스토어별로 갤럭시 스토어에 그런 저희가 전략을. 이제 런칭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오, 있죠. 알겠습니다. 블록체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블록체인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이거는 예. 이제 아직 출시는 네. 안 됐고요. 출시했습니다. 출시- 라이브 했고 네. 한국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둘 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바일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했고요. 왜냐하면 PC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런칭을 못했던 이유는 사전 심사고 아,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율심의제여서 네. 그 사후 심사겠죠. 네. 그래서 사후 심사제여서 일단 런칭을 저희가 했는데 일단 결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장하는 부분만 이제 그 기술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현재는.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 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